자, 78쪽입니다. 공제사업. 협회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앞에까지 하나, 뒤에 공제사업이 또 하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음 2번은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규정, 국장 승인. 이러면 그냥 공제규정, 국장 승인 하면 돼요.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 공제규정에 들어있는 내용, 거기 안에는 제목만 눈에 익혀볼까요? 협회와 개공이 1년에 한 번씩 공제계약 하거든요. 그 공제계약 내용도 담고 회계기준도 담고, 회계기준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 이것만 알면 되고요. 다음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라라고 공제규정에 담다는 거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시험에 잘 나와요.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 여기 협회 총수입액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치사하죠.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그다음에 4번, 5번 다 출제돼요.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의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장 승인. 책임준비금 전용 국장 승인. 국장 승인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5번 운용실적 공시, 운자 동그라미 운.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공시 3. 공시법 3시간 이렇게 외우면 되죠. 공시법 3시간 운용실적 공시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자, 공제사업의 운영 1번 조사검사, 검자 동그라미 검. 다 단순 암기예요.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조사검사할 수 있다. 어떻게 외웠죠 이거? 원장님의 숙제검사 이렇게 외웠죠. 원장님의 숙제검사. 원장님은 숙제검사만 해야 돼요. 그 위에 아까 국장 승인 2번 있었죠? 이런 데를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개선명령. 개자 또는 개. 개선명령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고.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 가입자 권익을 해치로 했으면 개선명령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다음은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경영은 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기준 지켜야 한다. 이때 재무 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그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좀 황당한 것이었죠, 이게. 자, 이런 뜻이었어요. 지급 여력. 공제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춰야 한다. 그 지급 여력 비율을 이제 분수로 쓰면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보통의 경우 분수 쓸 때 분모의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준을 얼마로 잡을 테니 100으로 잡을 테니 항상 얼마 이상을 100 이상을 유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것만 익혀주세요.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걸로 하는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야? 국장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바로 밑에 문장도 이게 중요해요.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문장 되게 시험에 좋아 나와요. 니은이. 국장이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 징계 해임 요구. 올해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게.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아래 3가지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징계 해임 요구,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개공건전. 자, 우리 어떻게 외우냐면 개공건전 징계 해임 요구. 시작.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이렇게 외우라고요.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개는요. 개선명령 이행 안 했어. 공제규정에 위반했어. 건전,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 협회 임원이 해당하면 국장이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할 수 있다고요. 그 사유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개공건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찾으시면 돼요. 자, 운영위원회. 이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도 5년 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자, 우리 운영이라는 친구가 있죠. 운영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운영위는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위해 협회에 둔다. 그래서 운영위는 협회 직원이다. 이렇게 외워요. 운영위는 어디 직원? 협회 직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 위원. 이 위원은 총 19명 이대로 한다. 운영위는 19짤. 이렇게 오죠. 운영위는 몇 짤? 19짤.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9명 이대로 한다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자, 1번과 2번을 왼쪽으로 묶고요. 왼쪽으로 묶고 3번과 4번을 또 왼쪽으로 묶고 1번, 2번은 임기 없음.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다음 3번, 4번은 임기가 2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음 2번이 누구냐면은 협회 회장이죠. 협회 회장. 3번은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만큼을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3번을 이렇게 묶어요. 2번, 3번을 묶어서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해라. 협회 관계자니까 이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사람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죠. 박스 밑에 운영위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이런 표현도 익혀두고요.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다음 위원 중에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해라. 협회 관계자니까. 그리고 4번 국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이게 박스 안에 1번이죠. 협회 회장은 2번이고 공무원과 협회장은 임기가 따로 없어요. 본인의 재직 기간 중으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빼고 임기 몇 년? 2년. 그리고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몇 번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시작.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딱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책의 맨 앞에 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연임이 없거든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자, 당연히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들어갑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어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날 세고 투표하죠. 투표했더니 전원 다 자기 이름 동그라미 친 거죠,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했죠. 계속. 날 세고 계속 했다가 새벽에 한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실수로 옆 칸을 동그라미 쳐버린 거죠. 그래서 위원장 투표, 또 부위원장 선출할 땐 위원장이 다른 사람 찍었을 테니까 부위원장 투표. 그래서 새벽에 끝나고 해장국 먹고 집에 갔다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날 세고 투표.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거. 다음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출석위원, 재적위원이 아니라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서기 위원장이 항상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간사가 회의록을 쓰는 겁니다. 서기가 쓰는 게 아니야. 간사가.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다시 뭐라고요?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이때 판례는 우리 공제사업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씩 공제계약을 할 텐데 이 공제계약이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공제계약 성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는 않아야 한다. 공제계약 당시 이미 사고 터져 있었다. 그럼 못 주는 거죠. 1번 첫 번째 판례는 시험에 이미 나왔어. 자, 어려운 건 없어요. 두 번째 거. 이 개공의 장래 희망은 사기치는 것이었어. 사기치는 거. 그래서 장래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 계약을 했고 나아가 실제 공제 사고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 공제 계약을 그래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 내가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꼭 사고가 터지는 건 아니지 않냐. 공제 계약 당시 이미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장래 공제사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했고 내가 실제 공제사유가 발생했을지라도 이때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는 그러면 이 공제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공제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에 관한 내용의 판례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은 아니래. 협회가 개공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를 했을지라도 당사자가 그 개공의 기망행위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이 둘이 짜고 사고친 게 아닌 한 이 공제계약 무효 취소로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왜? 가입은 개공이 하지만 타는 건 의뢰인이 타는 거니까 이자가 잘못 없다면 그때는 중개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비교했으니까 비교하는 작업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저 앞에 2장이 나오죠. 2장에. 자, 보칙에서 아까 업무 위탁은 바로 전 시간 했습니다.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위탁한다. 시도지사가.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까 2군데 위탁하는 거지. 자, 뒤로 가시고 포상금. 매우 시험이 잘 나오죠. 자, 포상금은 누가 지급해요? 등록한창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등록한창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굴 찔러야 되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3-3이라고 쓰시고 무등록 중개업자죠. 우리끼리는. 자, 거짓 부정 등록. 우리 거짓 부정 등록은 거 3-3이고 다음 등록증, 자격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1-1. 그래서 무거양양양양 여기 없는 사람 찌르면 안 줍니다요. 엄한 사람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무거양양양양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또 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도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자는 자격 취소만 받고 형벌은 없거든요. 그 박스 안에 2번이랑 헷갈리는 거죠. 거짓 부정 등록한 자를 찌르면 주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했다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줍니다. 자, 무거양양양양. 그 다음에 건당 얼마? 50만 원으로 합니다. 2건은 100, 10건은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급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협회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도 전부라고 두 번이나 나오고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어. 일부니까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50 이내로 하는 거죠. 일부니까요. 자, 됐고요. 이어서 지급 절차. 당연히 포상금은 그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겠지. 이미 발각했으면 안 주겠지.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뭘 했을 때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그 뜻도 좀 적어두세요. 공소 제기란 형사재판 신청이란 뜻이야. 형사재판 신청. 자, 기소 유예는 뭐라고 정리하면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것. 다시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것.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할 때도 있어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럼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공소제기,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주의 1번. 왜 틀렸어요?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하면 공소제기만 준다는 말이니까. 잘못 썼네.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줍니다. 기소유예도 줍니다요. 근데 기소중지 이런 거 뭔지 몰라도 되고 그냥 안 줘요. 기소중지 X.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줍니다.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주의할 점은 공소 제기했는데 무죄 판결 받았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준다 안 준다? 포상금 줍니다.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건 이미 공소제기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이 말을 빼기도 해. 예를 들면 갑은 자격증을 대여한 A를 고발하였으며 A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만 준다. 그래도 준다고 하셔야 돼.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건 이미 공소제기가 된 거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무혐의 처분은 안 줘. 이건 검사가 하는 거야. 검사가 안 주는 거. 무죄 판결은 공소제기에서 재판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주는 거고. 이런 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유죄 판결은 당연히 주는 거지. 무죄 판결도 주고. 다음 2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에 내시오? 등록한청에 내야지. 수사기관에 내는 게 아니고 등록한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는 거지.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됐는지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거죠. 지급 결정은 누가 한다? 포상금 지급 결정. 지급 결정은 등록한청이 한다는 걸 주의하신다. 등록한청에서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얼마 이내? 1월 이내 지급합니다. 출발점도 하셔야 돼. 언제부터? 지급 결정일부터 1월이다. 지급 결정일부터 1. 결정일 1 이렇게 외워야 돼. 결정일 1. 4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거부하면 당연히 균등해 주겠습니다. 원칙이죠. 다음은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서 신청하면 합의된 대로 준다. 그럼 배분액 합의가 없는 한 어떻게? 균등해 준다. 5. 배분액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균등해 준다. X. 밑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 고발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2건 이럴 때 뭐 건수에 따라 균등이라고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그 구비서류를 좀 알아두십시오. 구비서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은 등록한청에 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발 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다음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는데 배분의 합의가 성립됐다면 합의 각서까지 내야 된다. 자, 행정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이에요. 거기 246번 공통점 246 다 뭐예요? 전부 다 재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재교부는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135만 조심하면 돼요. 135 시험에 뭐 하는 사람? 응시하는 사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사람,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아니에요. 등록증을 받을 때가 아니고 신고필증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재교부는 무조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밑에 처음 때 응시 수수료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8장도 끝났어. 이제 9장으로 합니다. 9장은 이제 행정처분 벌칙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 감독상 명령, 이 감독상 명령 파트는 시험에 뭐 10년도 넘게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협회, 지부, 지회는 누가 감독했어요? 오로지 국장만. 국토부 장관만이 협회와 지부와 지회를 모두 다 감독했었어요. 지부를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지회를 등록한청이 감독하면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여기를 시도지사가 감독하네. X. 지회를 등록한청이 감독하네. 그럼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국장만이 오로지 국장만이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해서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있는 단어는 우리 개공에 대하여 국장이 또 시도지사가 그리고 등록관청이 모두 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랑 다르죠? 여기는 전부 다 온 식구가 개공을 감독해. 우리 개공은 말썽꾸러기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감독한다. 그럼 이제 제가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가지고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가지고.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보고, 자리의 제출,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사무소에 공무원을 보내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없다. X. 등록 한창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온 식구가 다 한다고. 이게 포인트라고. 그리고 우리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함께 감독권을 갖는다 이 말이라고 이게. 현실성을 반영한 거지. 주된 사무소가 있고 저쪽 분사무소 다른 데 있잖아요. 근데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이 예를 들어 강릉시다. 강릉시가 이번에 강릉시 안에 개공들을 감독하다가 당연히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현실에 맞는 거죠. 현실에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게 하는데 괄호 보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현재 무등록 중개업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등록 중개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에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주의 안에 문제 풀어보면 국장은 개공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개공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다. X. 1번, 2번 묶어보시고 이걸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3번,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분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5. 다음, 감독관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문들을 잘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자, 국토부령 전환 증표, 공무원증, 조사검사 증명서. 4번도 익혀두셔야 돼. 5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법조문이거든요. 국장이, 시도지사가, 등록한청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할 때는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것이 협회 협조 요청할 수도 있다. 근데 감독의 목적, 자, 이걸 목적으로 이제 감독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시험에 낸 적은 아직 없네요. 뭐 혹시 모르니까 눈에 익혀두세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감독한다.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를 적발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출입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감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불응시 제재,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채가지고 촐랑되고 촐싹되고 까불었죠. 그러면 우리 한마디로 객인 거잖아요. 객이면 개공한테 뭘 준다? 업무정지 주잖아요. 업무정지. 공무원이 출입했죠. 계약서 다 갖고 오세요. 겁나잖아요. 나 오늘 자격 취소받을 위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거부, 싫어요. 이렇게 하라고. 공무원 당황하죠. 이거 미쳤나? 내가 직접 찾을게. 이럴 때 어떻게? 방해. 다리 걸고. 그 다음, 필사적으로 기어다니면서 찾는 거. 이럴 때 어떻게? 깊이, 딴짓거려야지. 대청소 시작. 물 쫙 뿌리고, 먼지 털고, 줄넘기, 뜀뛰기, 덤블링하고, 공무원한테 그리고 우리 얼음땡하게. 이렇게. 얼음땡하게. 공무원이 뭐래? 얼음! 이거 떠나는 거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얼음땡 하자고 하면 돼요. 공무원식 우리 얼음땡하게. 공무원이 뭐래? 얼음! 이거 떠나. 업무정지입니다. 거래동사업자는 500이와 과태료가 됩니다.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얼음, 업무정지. 거래동사업자는 이따가 운명 배우거든요. 500만 원 과태료고 협회도 운명, 징검계 다 500이와 과태료입니다. 다음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행정처분 파트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일단 행정처분의 종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자, 등록 취소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다음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절동치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절동치 사유는 절대 업무정지가 안 됩니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맞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맞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등록 취소, 어떤 때는 업무정지냐는 건데 임등치 사유를 이따 나옵니다. 최근 1년간 한 번 위반한 게 적발되면 그때는 업무정지를 주게 돼 있다.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사유를 임등치 사유를 첫 번째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줍니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임등치는 총 네 가지지. 틀린 지문까지. 자, 임등치 사유. 좀 이따 밑에 나올 거예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그 다음에 임등치를 최근 1년간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밑에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주는 거죠. 업무정지만. 다음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소공에게 주는 영업정지는 자격정지. 우리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우리 거래용사업자에게 주는 건 지정취소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밑에 주의 볼게요. 주의.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O. 해야 한다. X. 아주 잘 나오죠. 이거는. 자격취소는 꼭 해야 한다. O. 할 수 있다. X는 역대 딱 한 번 나온 지문이에요. 잘 나오진 않아요.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 등록 취소할 수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X. 할 수 있다는 잘 안 내요. 업무정지 X. 이 절등치는 절대 업무정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절등치 해, 결, 거, 양의 주체.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할 수 있다. 다 틀려. 절등치는 오로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그 다음 최근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로 이따 나올 거예요. 순수 업무정지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순수 업무정지잖아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라고 아주 잘 나오죠. 순수 업무정지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 관청이 그리고 지정 취소는 국장이 때리는 건데 이거 하나만 두 줄만 메모하세요. 자, 시도지사가 소공에게 자격 정지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치사하게 이런 걸 바꿔치기 한단 말이야. 이렇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거 바꿔치기 한다고요. 바꿔치기. 물론 이런 것도 바꿀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 소공에게 자격정지, 시군구청장은 개공에게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다 골라보면 자격 취소도 있죠.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도 있고 또 임의적 등록 취소도 있고 또 업무정지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줄 게 아주 다양해요. 근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건 소공에게 주는 건 뭐가 하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형평이 좀 안 맞죠. 예를 들어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다 걸리면 어디로 가요? 자격 취소로 가요. 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다 걸리면 절등치까지만 가거든. 원래 자격 정지도 여기 이 정도까지만 가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순간 실수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지정 취소부터 시작합시다. 지정 취소는 전 시간에 바로 공부했죠. 자, 국장은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다음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 운, 을, 차, 해, 일. 자, 거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는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3-3 X라고 출제가 돼요. 이게 다 거짓 부정 등록과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 부정에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그럼 이거는 500만 원이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도 같이 받아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500 과태료. 자, 개공으로부터 를 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우리 지정 취소 1-1. 개인 정보사업자 사망, 법인 정보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우리가 뭘 하지 않죠?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는 거죠. 나머지는 청문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반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좋아요. 뒷장, 사망 예산을 빼고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은 취소할 때 다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틀린 이유 아시죠?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라. X. 이거 맞게 내볼까요? 운영 규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때는 5가 되죠. 그때는 5가 됩니다. 자, 자격 취소 갑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는 잘 적어두세요. 3-3도 X, 1-1도 X. 형벌 자꾸 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거는 자격 취소만 줘요.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이따 우리 절동치에 있는 거짓 부정 등록. 이건 절동치 3-3. 이걸 헷갈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자격증을 양도했다. 자격증을 대여했다. 셋 중에 하나만 나와요.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 취소 1-1. 자, 자격증 어주의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증 어주의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공됐다, 보조원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핵심은 자격증 어주의 기간 중에 라고 뜨면 무조건 취소. 역은 무슨 법 징역? 이법징역.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이 법이 다른 법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타법을 위반해 징역받으면 절대 자격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 부양지역, 이건 하나만 쉬운 편이에요. 박스 밑에 표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면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잖아요. 이 자가 이법징역이면 당연히 자격 취소지. 근데 왜 절동치가 되느냐? 결격 사유니까. 이따 절동치에 보면은 우리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죠. 우리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뭐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가 되었다. 이런 건 다 결격 사유가 되잖아. 절동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법으로 징역을 받은 건, 이법 징역 받은 건 자격 취소 사유와 절동치 사유에 이제 공통으로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등록한청이 등록 취소를 하는데 누가 먼저 취소해도 상관이 없는 양쪽에 공통으로 속하는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으로 징역을 받으면 자격 취소해는 아니지. 근데 절동치는 되지. 이 법, 저 법 따지지 않고 금고랑 징역을 받으면 절동치가 되니까, 결격 사유가 되니까. 다음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는 아니지만 결격이니까 절동치는 되는 거지. 그러나 다른 법으로 벌금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세로줄로 보면은 자격 취소는 이 법 징역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법 징역이든 다른 법 징역이든 심지어 금고도 상관없고, 금고 또 벌금형은 이 법 위반에 300 벌금일 땐 다 절동치가 된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자격 취소는 항상 누가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항상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죠. 여기는 경기도. 자, 경기도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공이 이번에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되었다. 근데 자격증을 경기도에서 땄어. 그럼 이분은 교부한 시도지사면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같은 거죠, 지금. 청문도 하고 취소도 하고
반납도 하면 됐죠. 근데 자격증 우리 어디서 땄죠? 강원도 원주에서 땄단 말이야. 자, 그럼 강원도지사가 누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경기도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다. 자, 그래도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답하셔야죠. 여기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이거죠.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자격 취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X.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린다. 근데 준비는 어디서 해야죠? 가까운 데서 준비해야 되죠. 서로 다를 땐 이게 중요하죠. 서로 다를 땐 가까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분이 모두 이행을 하라. 그 다음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분은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거죠. 시험엔 이것만 주로 내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누가 하느냐. 이걸 누가 하는지 물어봐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이걸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걸 한다면 틀리는 거지, 이제. 이걸 누가 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주의 볼게요, 주의. 그럼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서로 다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오. 근데 이거를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이제. 틀리는 거고. 모두 이런 것도 빼고 내버려요. 다음 두 번째 틀린 이유는요. 바뀐 거죠.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줄 때는 바꿔치기 하는 거지. 다 줄 때는. 3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 틀렸나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 이걸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한 후가 아니라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예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지 처분을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 문장은 이거잖아. 내가 때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미안해 내가 때려버렸네. 진짜 내가 준비하고 네가 때려야 되는데. 3번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쪽 자격 취소 절차. 우리 자격 취소에는 청문, 그다음에 보고 통지 이건 5일이죠. 그다음에 반납 그리고 사유서 이 제도가 다 있잖아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풀옵션 다 있는 게 바로 자격 취소예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반납은 7일 반납이죠.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가 자격 취소 다 있어요. 자, 1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 정지 X. 자,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으면 5일 이내에 이를 국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단 법조문은 이렇고요. 이 법조문을 그대로 낸다면 자격 정지하면 틀리는 거죠. 물론 숫자도 다른 걸 바꾸면 틀리는 거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잘 안 내고 이걸 좀 나눠서 냅니다. 동그라미 2번을 제가 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했으면 5일 이내에 이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이렇게 해내요. 이 두 문장이 자격 정지라고 바뀌면 다 틀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이게 그 주의 안에 1번 문장이죠. 주의 안에 1번 문장이고 5인 이내가 빠져도 맞다. 근데 이게 자격 정지라고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죠. 다 틀리는 거고.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그거죠.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해서 국장 보고 X. 그럼 3번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5죠. 보고할 의무도 없고 통지할 의무도 없죠. 정지니까 정지. 그래서 자격 정지라고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3번은 세 군데 틀리게 됩니다. 자격 취소를 자격 정지하면 틀리는 거죠. 자격 취소되면 며칠, 7일 이내에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 반납하는데 거기를 사무소 시도지사로 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정지도 틀리는 거고 숫자 5일 보고 7일 반납 5일 보고 7일 반납. 사유서는 자격 취소됐으면 7일 안에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반납 대신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게 자격 취소였습니다. 다음 자격 정지.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자, 금이투 서서 확인인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자, 금이투가 중요하죠. 금이투가 자격 정지는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금은 금지행위. 당연히 시험에는 판매 명수 골라내죠. 판매 명수 1-1, 그 다음 관직 쌍투 3-3 이 중에 골라내는 거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중개대 상물 매매업. 저자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행하겠다. 중개보소 초과했다. 분양,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미등기 전매 중개하는 투기 조장 행위 이런 거 있죠. 이제 골라내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행위, 금이투 빨리 외워서 자격 정지. 중개 보소 초과, 금지행위, 금이투 자격 정지. 그다음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종 소속 자격 정지 1-1. 금이투 이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종 소속이야. 자,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자격 정지. 금이투.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 금이투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더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뭘 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소공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어.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이거 우리 개공일 때 500과태료죠. 인장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어. 다 자격정지입니다. 다음 밑에 표를 보시면 이 자격정지 사유 7가지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개공이 위반했더라면 우리 개공의 금지행위는 임등치, 금지행위는 임금. 이거 원래 이제 우리 금지행위는 이 정도 줄 정도 깜이라는 거지. 근데 소공은 줄 게 뭐밖에 없어? 자격 정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개월 때린 거예요? 6개월 때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때리는 거고. 2종 소속 보세요. 2종 소속은 개공은 절등치야. 절등치인데 소공은 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6개월 때리는 거죠. 6개월. 자, 거짓기재 투계약서. 투계약서도 개공이면 임등치예요. 우리 셔셔셔는 업무정지고 센셔는 임등치니까. 개공 임등치인데 소공은 뭐밖에 없어? 자격정지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이투가 중요한 거예요. 금이투가 자격정지랑 이렇게 안 어울리거든요. 금지행위, 2종 소속, 거짓기재 투계약서가 자격정지다.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이 거짓기재 투계약서도 자격정지고 서명날인 안 해도 자격정지니까 이게 앞뒤 안 맞지, 이게. 그렇죠. 안 어울리잖아요. 이쪽은 좀 세잖아요. 세지만 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를 몇 개월 때리고 6개월 때리는 거고 나머지를 이제 실질 기준 3개월을 때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럼 서명날인 안 했어.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개공이면 뭐 주고 업무정지, 소공도 자격정지. 다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이거는 개공이면 500과태료잖아요. 500과태료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공이면 자격정지고 인장은 다 정지고. 이렇게 비교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금이투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뒷장에 그 주의, 겁나 중요하죠. 주의. 표준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업무정지 O, 자격정지 X. 이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업무정지 O, 자격정지 X. 우리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 근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일하지 않았어. 업무정지도 O, 자격정지도 O다. 아주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격정지 사유가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그럼 3번만 골라야 되죠. 또 업무정지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공통인 걸 찾아라. 이때 3번만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밑에 절차. 주어가 누구예요? 등록한청이 주어죠. 이자가 경기도 군포시에 산다고 하죠. 우리 동네죠, 이게. 군포시 등록한청. 등록한청이 어떤 사유?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했어도 내가 때려 못 때려? 때릴 수가 없지 않냐. 때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하라 이렇게 만든 거죠. 등록한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해라. 그다음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6개월, 3개월 기준. 근데 밑에 이제 급이투는 몇 개월 주고 3개월, 6개월 주고 서서 확인은 3개월 주라 이거지. 그 밑에 잘 보세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기준은 국토부로 정하고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 한쪽을 외워야 된다 그랬지.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랬죠.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당연히 2분의 1 범위 안, 동기, 결과, 횟수를 잠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만약에 기준이 3개월짜리라면 2 줄 수도 있고 4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5나 6은 절대 돼야 안 돼요. 5나 6은 줄 수가 없죠. 우리 그 기준이 3개월 2분의 1인 한 달 반에서 넉 달 반이니까. 근데 기준이 만약에 6개월짜리라면 2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고 뭐가 가능해요? 3, 4, 5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3, 4, 5.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되냐 문제를 밑에 보면요. 일단 절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주의 1번 보면 서명 날인 안 했잖아요. 그럼 3개월짜리잖아요. 그럼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넉 달 줄 수도 있다? 맞죠. 그다음 밑에 이종소속. 이종소속 6개월짜리잖아요.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석 달 줄 수도 있다? 맞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썼으면 거짓계약 투계약서 6개월짜리잖아. 근데 참작하여 2 줄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틀리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1, 2번, 2번 같은 건 나왔지만.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이어서 이제 절등치, 임등치 쭉 이어가겠습니다.